자,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볼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틀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 중국과 합의가 이뤄져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저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필요한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공급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도 합의된 바에 따라서 중국 학생들이 우리 컬리지나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다만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중국 유학생 문제 이외에 미국이 어떤 대가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문제 삼아 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양보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세간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 우린 총 55% 관세를 받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에게 10%를 받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과 저는 중국 시장을 미국 무역에 개방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다렸던 소식인데도 뉴욕 증시 오늘 새벽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마감했는데요. 도출된 합의 결과가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다른 연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잠시 뒤에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주식시장을 부동산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만들면 기업 측면에서는 자본 조달이 쉬워질 거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배당 확대 등 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우량주였는데 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더불어서 다른 나라 금융시장과 비교했을 때 현금 배당이 적다라는 점도 꼬집으면서 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증시 부양을 거듭 언급한 이 대통령. 그러나 예대 금리 차는 정조준하면서 은행에 대한 이자 장사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금융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도 지주, 증권, 은행 등 흐름이 다소 엇갈릴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이죠. 잠시 뒤에 세부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볼까요? 요즘 또다시 원전이 핫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어제 처음으로 통화를 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이 체결된 데 대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양국 간의 협력이 이제는 원전을 넘어서서 첨단 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가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혹시나 당부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정상 간 첫 번째 통화라서 구체적인 약속 등은 나누기 어려웠지만 이 대통령이 향후 편리한 시기에 이 피알라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다라고 전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양 정상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인 위기에 대응해 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원전.
어제는 또 한수원과 두산이 이달 말에 미국의 싱크탱크와 협의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줬었죠.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도 여럿 있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지금부터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자, 목요일 아침이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와우, 요즘 우리 시장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3천선은 물론이고 4천까지 갈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옵션 만기일, 미중 관세 협상, 그리고 유럽 혈액학회.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는데 먼저 혈액학회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부터 15일까지, 일요일까지 이제 유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 혈액학회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 혈액학회는 6월 달에 시작이 되고요. 12월 말에 또 미국에서 혈액학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 유럽 혈액학회 같은 경우는 신라잔하고 에클론 등이 참여를 하는데 신라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제 건 외에 2개의 논문 발표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신라잔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여기에 대한 발표문을 해달라고 해서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에클론 같은 경우는 카티셀 치료제로 유명한 네스페셜 관련해 갖고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중간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인데 내용들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또 글로벌적으로 나갈 건데요.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고 좋은 내용이라면 또 중간에 또 라이센스하고 또 끝나가는 다음 있겠죠. 내용들 잘 모니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받아서 학회에 참여를 하고 또 발표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죠. 이에 대한 팔로우업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신 대표님 옵션 만기 안 그래도 얘기가 많던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수급이 이동을 할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옵션 만기일 우리가 안 좋았을 때는 옵션 만기일이 더 좀 부정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들이 있지만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났고 개인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현물 매수세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좀 지속된 적이 있었나? 그리고 일단 규모 자체가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6월 달 들어서는 1조 원을 매수하는 날도 있을 정도로 코스피만 두고 봤을 때도 1조 원 정도 매수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유연하고 굉장히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입된 만큼 좀 체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려하고 걱정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넣어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오늘 목요일 중요한 날이 있다. 수급적으로 혹시라도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그 어떤 시장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포지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라 수급의 변동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할 사항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시장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더 가긴 갈 건데 조금 쉬었다가 갈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요해질 텐데 아마 그 첫 번째 변수는 바로 미중 간 무역 협상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중국과 협상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선제적으로 희토류를 공급하지만 미국은 반도체가 아니라 중국 유학생을 허용하기로 협상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이 도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저 SNS로만 파악을 한다고 해보지만 약간 뭔가 좀 뜨뜨미지근합니다. 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좀 방향성을 잃은 걸까요?
네, 그리고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6개월만 한시적으로 또 허용이에요. 이게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지금 큰 고비는 넘겼다라는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분쟁에 대한 불꽃과 불씨는 살아 있다라는 것에 시장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앞으로 히토류 예전부터 미중 분쟁이 있을 때마다 히토류 카드를 항상 꺼내 들기는 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 공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또 미국 기업들의 이런 발언들과 입장들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상황이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중국의 손에 그리고 중국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목숨줄 더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한 쪽으로의 결정이 지어졌다. 물론 결론이 아예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로만 봐서는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들을 비추는 기업들의 입장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가장 기다렸던 게 이제 반도체 그렇죠. AI 관련된 수출 규제 완화였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과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대립 관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웨이 CEO가 우리 말고도 칩을 여전히 잘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우리를 견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은 이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칩을 줄 수는 없다. 핵심을 줄 수는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은 딱히 나오진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을 하는 결과를 좀 도출해냈는데 아직 딱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중국과 미국이 아직까지 반도체를 놓고는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또 어제 모처럼 반도체가 너무나도 좋았죠. 조금씩 이제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같이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참 다행인 건 미장과 우리가 따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무려 2,900선을 돌파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이 상당히 컸죠. 이제 주식 시장을 부동산이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어제 거래소에 가서 이렇게 직접 워딩을 밝혔습니다. 자, 주식 부양에 대한 의지는 사실상 두말할 게 없어서요. 우리는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은행에 대해서는 이자 장사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꼬집으면서 은행법을 개정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안에서도 보면 금융이란 섹터 안에서 지주도 있고요, 증권도 있고요, 은행도 조금 이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를 법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특히 이제 작년 10월, 12월 달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 작년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TV에 여러분 매일경제. 근데 요즘은 아침마다 맨날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작년 10월, 12월 달에 금년이 큰 장이 온다고 말씀드렸고 4월 7일, 9일 이후부터는 폭등장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1998년 IMF 때 폭락을 하고 난 이후에 DJ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코스닥만 지수가 500% 이상 올라갔고요. 10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런 장이 25년 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주식도 해본 사람이 주식시장이 생리를 압니다. DJ 때도 보면은 야당 시절에 엄청나게 주식 관련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이전에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 시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이제 거래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만 올라가고 주식 시장이 너무 지금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주식 시장도 부동산처럼 이렇게 대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씀하셨고 아주 튼튼한 우량준지 알고 아주 그냥 알맹이가 꽉 찬 우량준지 알고 투자했더니 알맹이는 쏙 빼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스피노프에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한다고 스피노프 시켜버리고 거기다가 돈도
다 빼가지고 M&A 한다고 다 빠져나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엄청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배당 소득도 이제 여러분들 배당을 받으시면 이거를 종합종소세에 포함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앞으로는 분리소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60년도, 70년도 같은 장이 우리나라 장입니다. 그때 니프티, 피프티가 오면서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폭등을 했는데 그런 장이 25년 만에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여러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좋은 부분을 알겠는데 잠시 뒤에 금융주 안에서 섹터 매력도 좀 가려보는 시간도 따로 갖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원전 기사 한번 보러 가볼까요? 와, 어제 시장도 참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 어려웠는데 오늘 새벽에 또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체코 정상이 원전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을 넘어서서 이제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도 이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체코뿐만이 아니죠. 원전을 계속해서 유럽을 필두로 아시아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의 매력도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원전과 친환경, 그 에너지 안에서 시소 게임을 탄다면 어디에 한 표를 주시겠어요? 했을 때 지금까지는 친환경에 손을 들어주신 분이 더 많았거든요. 이거 같이 갖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좀 독보적으로 네. 아무래도 시세가 계속 이쪽으로만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원전에 대해서는 일부 종목만 우리가 봐야 된다는 시각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는 뭐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참 한동안 굉장히 부침이 좀 있었던 그런 섹터 테마였는데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공급망적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태양광은 지금까지 발전 비중도 많고 그랬다 보니 앞으로 해상 풍력 쪽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뭐 대명 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정말 못 갔었던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원전 관련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은 뭐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세에 대해서는 저는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는 보고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SMR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기술, 한택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워낙 수급 분산들이 되다 보니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그렇죠. 예. 네, 이게 오히려 좀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수는 있겠는데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런 종목들이 눌렸을 때 분할로에서 여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뭐 SMR 관련해서 태국의 전력청과 함께 또 우리가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도 나왔던 만큼 영국에서도 SMR 그리고 대형 원전 쪽에 투자를 굉장히 크게 단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눌렸을 때 그 아랫단의 종목들 함께하는 우리기술이라든가 한택이라는 기술들을 좀 비중을 나눠서 매수해보는 방법 또한 좀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제는 더 이상 국내 안에서 투자처로 보지 않아야 되지 않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야 되는 이런 섹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솔루션도 미국 쪽에서도 또 좋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좀 로비를 하고 있다. 예. 지금 세금 혜택을 또 계속 받기 위한 로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어느 한쪽 편중되기보다는 글로벌적인 흐름들과 같이 간다라는 생각 하에 저는 이쪽 관련된 특히 에너지라는 그 키워드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해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기쁘실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예.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했는데 테멜린 지역이라고 지금 이제 다시 하나가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두산이 알짜주일까요? 매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두산하고 이제 BHI가 BHI. 1등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네. 어제도 강조드렸는데 한 70조 원 정도를 그 연기금이 매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 돈 70조가 있고요.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75조, 80조가 있는데 그 돈들이 대형주도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BHI가 코스닥의 대형주입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예, 두 분 다 원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강한 스탠스를 취해 주신 것 같아요. 잘 한번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검 섹터 열어주시죠. 태양광과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와, 어제 진짜 모처럼 또 전체적으로 좋은 그렇죠. 건 오랜만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옵션 만기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폭등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뭐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 다 빠졌는데요. 예.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서 다 빠졌는데 오클로가 30% 급등했고 SMR 대표주자 뉴스킬 파워도 20% 급등했죠. 에너지 줄 다 좋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도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반도체를 좀 중립으로 봤어요. 그죠. 중립으로 보면서 1월 달부터 계속 2월 달, 3월 달 나올 때 중립으로 보면서 저는 원픽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반도체 협정권 같은 경우에 AI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AI에 엄청나게 100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 AI의 산업에서 또 안 빠질 수 없는 게 또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뒷받침돼야 AI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반도체 보면 한 5년 만에 한 번씩 사이클이 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았다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딱 그런 사이클이 도래를 한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또 반도체 기업들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이자가 싸기 때문에 차입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됐고 작년에 2월 달에 SK 하이닉스를 25만 원까지 해서 거의 50% 가까이 수익 내드렸는데 꼭지에 25만 원 도달 못하고 1,500원대에 도달 못해서 떨어졌는데 제가 4월 달부터 강조드렸죠.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25만 원 돌파를 합니다. 작년에 못 파셨던 분들 네. 팔지 마시고 갖고 가세요.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벌써 24만 원 됐어요, 어제. 예. 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열심히 돌파해서 30만 원 넘어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좀 찐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미중 간 협상이라는 게 조금 남아 있어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모처럼 마이크론이 HBM4 시제품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에 공급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또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바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친환경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크게 태양광, 풍력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풍력도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 그 둘에 대한 매력도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풍력에 대한 매력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올라왔다라는 것은 좀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어저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하나솔루션이 그동안 이제 태양광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서 부응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렇죠. 어제 반덤핑 관련돼서 중국의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우회도 차단을 시킨다. 3,500% 관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이 어저께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4월 달에 주가를 바닥권에서 상당히 끌어올렸을 때의 거래량보다 어저께 거래량이 훨씬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좀 터져줬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어저께 굉장히 강한 시세가 이어졌고 또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비중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살짝은 둔화된 흐름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내와 해외가 완전 극명해가 갈려서 갈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태양광 자체도 시장에서 글로벌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라던가 이런 효과들을 좀 볼 수 있는 쪽에 확실히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OCI 홀딩스 또한 어저께 좀 좋은 모습이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아랫단에 이제 태양광 하면 잡히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뭐 SDN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약간은 무겁고 이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더라도 대형주 중심 갔던 종목들이 또 가는 형태는 좀 더 명확하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실적의 개선세가 명확하게 두드러지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앞으로 좀 확장에 대한 국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태양광은 전반적으로 좋게 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해외 시장까지도 같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서 투자하실 때 저는 하나솔루션 굉장히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도 우리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포인트로 잡고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좀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어디까지나 로비지 뭔가 확정된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IRA 폐지로 급락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긍정적으로 보신 바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까요? 화장품과 보험입니다. 보험은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괜찮게 갔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증시 부양책에 대한 아웃라인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밖에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 지주, 보험, 증권 이쪽의 매력도를 따진다면 어느 걸 가장 높게 평가하신지 궁금해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센 게 이제 금융지주에서도 세긴 센데 네. 가장 센 거는 이제 증권사 같아요. 미래에셋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우선주를 보세요, 여러분. 야,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미래에셋이 장난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넥스트 트레이딩이 얼마 전부터 이제 12시간 이상, 12시간 정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당연히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증시가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MZ 분들은 아마 30대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갈 수가 있어라고 하는데 99년도 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여러 번 꺼내 보세요. 솔본 연봉 차트로 1999년도 보십시오. 솔본,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갔던 관리 종목이었던 바른선. 다 200배 가까이 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우선주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요. 대구백화점 우선주 지금 없어졌습니다. 너무 올라서 6,000배 올랐습니다. 어제 우선주가 좋던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지주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주들 보면은 두산도 우선주가 세고요. 하나도 우선주가 셉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련 종목들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주도 보면은 지금 보세요. 미래에셋증권 우선주도 세죠. 왜 그럴까요? 본주보다 센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나와서 이제 한 달, 두 달 전부터 팔면 안 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장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때 DJ정권에서도 OCI 홀딩스 연봉을 보시면은 700원짜리가 98년도 때 700원이었어요. 700원짜리가 몇십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권이 또 이양이 되면서 65만 원까지 갔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1999년도에 나왔던 이슈들을 점검해 보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연봉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게 제대로 정확해야 되는가? 저는 이번 장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라면 파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금융 안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증권주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시장이 다 좋으면 모든 종목이 다 잘 가면 좋으련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정 종목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섹터 점검을 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 관심주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이어서 화장품을 주셨는데 저도 마침 궁금했던 게요. 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시장의 이야기가 꽤 나왔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뜨뜻미지근해서 물론 일부 실리콘2 같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왜 안 갈까 싶어서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관광, 엔터, 뭐 컨텐츠, 카지노 가장 매력도가 높은 거 어떤 거 보시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화장품 주시는 건가요?
네, 근데 너무 선택이 어려워요, 사실. 엔터도 저는 항상 좋게 봤었고, 예. 그리고 뭐 지금 카지노라든지 그리고 이런 쪽의 종목들,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라는 그 키워드가 붙어 있는 쪽의 섹터는 전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럼에도 화장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엔터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종목들이 그래도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군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관광 쪽도 카지노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손가락 안에서 선택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좀 광범위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수급에 대한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섹터는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화장품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저께 수출 데이터 나온 거를 보면 6월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에서 폴란드가 정말 1000% 이상.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폴란드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확대된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단순한 한알령이라는 그 기대감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당연히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고,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요인들이 많긴 하지만, 글로벌적인 흐름들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엔터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 대해서 한알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묶여 있었을 때 해외 시장에서의 탈출구를 찾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성과로 이어지는 구간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엔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동안 방탄소년단은 코로나도 있었고 군입대도 있었고 공연을 못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네. 이번에 전역할 때 그 상황이 제가 SNS를 통해서 봤더니 네. 인기가 아직까지 여전히 굉장히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폭발적이라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글로벌 흐름 안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화장품 관련돼서는 저는 좀 쉬어가는 구간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투 그동안 예전의 대장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경신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꺼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 워낙 선택지가 많아서 그렇지 화장품 섹터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 것 많고 자금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종목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이수페타시스, 코스맥스 두 분이 왠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또 화장품을 주셨어요. 네, 화장품은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사실 이제 VT 제가 투픽이었어요. VT하고 원래 파마 리서치였는데, 오. VT는 아시겠지만 엔터회사 지분이 맡겨나면서 이슈가 있었는데 안 올라가서 열받아가지고 매도시켜드리고 2년 전에 이제 파마 리서치 원픽 딱 찍어서 이제 그때 10만 원, 13만 원 추천드렸는데 어제 종가 보니까 53만 원이더라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파셔야 됩니다. 코스맥스가 얼마 전에 신고가를 뚫고 올라왔는데, 코스맥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얘네는요 장난 아니에요. 한 1,300개 정도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있어요, 공장이. 글로벌 공장까지 갖춘 상태에서 세팅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매출이 주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한한령 때문에 그랬는데, 8년 만에 한한령 풀리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 코스맥스 신고가 뚫었는데, 이번 자는 여러분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용감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안 한 종목, 날아가는 종목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조금 더 커져야겠습니다. 예. 반도체 안에서는 왠지 리노공업을 갖고 오실 것 같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액면 분할을 했더라고요. 확 낮아졌는데 또 다른 기업으로 공략을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리노공업 여전히 좋게 보기는 하지만 예. 최근에 시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리노공업도 좋게 보지만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좀 추세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젠스낭 CEO가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중동에 이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엔비디아의 성장이 멈출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왔는데,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생각을 해보면, 단연 SK 하이닉스일 수는 있겠지만 그 뒤를 또 따라갈 수 있는 AI 가속기량의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기업들,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결국 실적이 좋은 쪽에 시장은 더 움직임이 빨리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지금 캐파가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증설에 대한 효과가 2025년 4분기부터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스페타시스는 반도체 관련돼서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좀 추세를 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44,000원, 5,000원 구간의 돌파 흐름이 중요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서 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스페타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왕 얘기 들으니까 양자 컴퓨팅도 궁금한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